연락이 와요. 제가 상표 등록한 게 사실 심사관님이 하남 돼지집 사장님이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그때 바쁘셔서 안 하셨으니까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린 거지. 무슨 제가 도용이에요. 근데 또 이게 틀린 말 같지는 않고 내가 바쁘긴 바빴지. 네, 자,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황성필 변리사님과 함께 문화 콘텐츠와 지식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 한 1, 20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 콘텐츠, 지식 재산과 관련된 인식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대장금이라는 영화, 그다음 겨울 연가, 드라마, 겨울 연가 이런 드라마 방송이 끝나거나 방송 중에도 말이죠. 해외 관광객들 공항에 많이 와갖고 가기 전에 뭡니까 겨울 연가 초콜릿, 그 다음에 대장금 고추장 이런 거 많이 또 사가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끓일 게 없이 팝니다. 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꿀이죠. 이게 좋았죠. 좋았죠. 좋았다 모르고. 네. 저거 하면 좀 재밌어요. 그런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보면 10년, 20년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냥 포토캐논 업그레이드 되고 드라군 업그레이드, 질럿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뭘 하고 아무도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보면 이제 대장금, 대박이었어. 원래 대장금은 좀 만든 이름이고요. 조어고 장금이에요, 장금이. 장금이 의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장금이 의녀 얘기인데 모 경제 신문을 검색을 해보면은 모 식품회사 이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뭐냐? 내가 대장금을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얘기해요. 이게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디 학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학장님이면 되게 학식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학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내가 이거를 상표를 출원해서 사업화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학장님한테 했더니, 야, 너는 머리가 진짜 좋고 선견지명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자화자찬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인터뷰를 방송국에서 와서 이렇게 했대요, 기자들이랑. 자기들끼리. 그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가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 그런 거를 또 부가 사업과 관련돼서 출원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였고, 그 학식이 쓰신 학장님도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특허청에서도 인식이 없었었고, 대중들도 관계가 있겠지 이러고 넘어간 거죠, 사실은. 2000년대 초반 대장금 사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정말 뉴스를 많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걸 방치할 것이냐, 부가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인지가 상당히 많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일반인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겨울연가, 이건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대박이었는데, 아니, 공항에 가면은 그 겨울연가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파냐는 거죠, 아까 심사장님 말씀해 주신. 누가 만들어 팔까요? 어떤 중소기업이에요. 자, 특허청이 키프리스를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가 있어요. 겨울연가 초콜릿, 그 다음에 도깨비 초콜릿. 도깨비. 도깨비도 상표 출원했어요, 이 업체가.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도 출원했어요. 저기 그 대장금 그때 출원하고 우레메 이런 거는 괜찮지만 태양의 후예까지 그거는 말이지 말입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게 특허청에서 거절했죠, 이제. 그때 그 심사관이 태양의 후예를 열심히 본 사람이야. 심사관님은 저는 특허 쪽 심사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특허법 중에서 상표법 중에서 일부를 명확하게 이제 적용해서 수요자 기만 상표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을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가 사업을 위해서 제3자가 이렇게 모인 출원하는 것들은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리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유튜브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 상표 사례 많이 또 방송을 했었죠. 펭수, 그 다음에 BTS, 그 다음 송가인 상표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그 골목식당의 덕죽
예. 덕죽 사건 아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뭐 우리 저 백종원 씨가 저희 특허청에도 오고 저희 특허청에서도 또 많은 또 협조를 또 해주고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특허청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많이 상표에 대한 언론 노출도 많이 되고 또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 이제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어가는 또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제 어깨가 또 괜시리 또. 네, 그럼 뭐 최근에는 뭐 변리사 말씀 들어보면은 뭐 우리 상표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 매우 좋아졌다 하는데 그러면 뭐 또 사례 한번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잘 되고 있는 뭐 상표 뭐 관리 사례 그런 거 있으면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도용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 국내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또 그리고 한류 콘텐츠라는 것이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독창적인 브랜드들을 도용당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 연세대학교라는 학교를 아실 거예요. 근데 연세는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교들과 다르게 브랜딩이 되게 좋아요. 연세는 되게 독특하게 약간 조어스러운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로서 상당히 값어치도 높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2014년 정도에 연세대학교에 이제 뭐 같이 이제 생활협동조합 중에 연세생활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연세우유라는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연세우유. 예, 연세우유가 중국에 10년간 4천억에 수출을 해요. 근데 그때 중국에 있는 상표권 확보 작업을 상당히 철저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선상표들이 어떤 게 돼 있나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상표권과 관련돼 가지고 양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협상을 현명하게 해서 다 양도를 받고 그다음에 방어 출원까지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중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해서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이제 메인 주주인 이리 유업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4천억 계약을 하고요. 그때 상표 이 매니지먼트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한류 콘텐츠 중에 식품 회사가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뭐 변리사님하고 이제 그 외국에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3자가 뭐 상표 수출을 선점한 얘기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 상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3자가 그걸 어찌 알고 해외에서 또 지가 출원해갖고 선점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또 직접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죠.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중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 이 방송 꼭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춘 씨라고 네. 아주 유명한 브로커가 계세요. 중국에. 그래서 이분은 뭐 하남 돼지, 뭐 그다음에 뭐 홍대 돈부리, 원당 감자탕 이런 게 한국에서 좀 뜬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다 해주세요. 등록까지 다 받아놔요.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하세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도 알고 있고요. 한국 특허청에서도 컴플레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에 출원이 중국 특허법 제44조로 좀 거절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등록받아가지고 계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용해가지고. 그럼 연락이 와요. 제가 상표 등록한 게 사실 심사관님이 하남 돼지집 사장님이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그때 바쁘셔서 안 하셨으니까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린 거지 좀 제가 도용이에요. 근데 또 이게 틀린 말 같지는 않고 내가 바쁘긴 바빴지.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류 콘텐츠와 좀 관련이 있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은 중문 네이밍을 해서 상표 출원할 필요도 있고 한글 상표 출원도 해야 돼요 요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용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베트남은 뭐 바카스, 신서유기, 뭐 탐앤탐스, 네네치킨 이런 거 계속 발견돼요 지금. 네. 근데 베트남은 문제가 중국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그 상표들을 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무효를 시키거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법이 그렇다며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류 콘텐츠가 좀 유행하는 나라에는 출원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아까 뭐 김강춘 씨 얘기했는데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말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런 거를 당했을 때 어떠한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 같은 거 있으면 좀 그것도 같이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뭐 가장 도용이 많았었던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주지하거나 점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주지 점용하지 않으면
그럼 보호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누가 아이패드를 출원을 했는데 뭐 애플이 뭐 그거를 얼마만 몇백억에 샀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명확한 상표법 규정이 없더라도 제 44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뭐 내가 상표를 양도받을 목표로 이렇게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거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거나 이렇게 좀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들을 좀 거절시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춘 씨 같은 분들이 뭐 새롭게 뭐 출원을 하면 그런 것들은 요구에 따라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는 선 발생된 권리, 특히 저작권 이런 게 있는데 뭐 내가 상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로고가 이제 좀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선 발생된 권리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상표를 또 거절해주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문자 상표는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정들이요. 그래서 그 말고도 요즘 특허도 그쪽에서도 이제 너무 적은 나라 자국 것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특허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심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특허청에 또 4시에 또 특허청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외에 우리가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해외에서 혹시 좀 침해를 당했거나 또 이런 특허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걸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뭐 8개국에 14개 그게 지식재산 해외 지식센터를 뒀어요. 그래서 일명 IP 데스크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문의를 하시면은 그 분쟁 사례, 뭐 분쟁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출원하면은 비용도 해주고 컨설팅까지 해주니까 IP 데스크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해외 지적권 대사관이다. 뭐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그 지식재산 정보 포털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IP 나비, 내비게이션의 약자 IP 나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뭐 분쟁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심판 사례, 판례들, 각종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IP 데스크, IP 나비 꼭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리사님이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 한 말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 말씀 또 한 말씀 하세요. 네네.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이 있어요. 또 산하기관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외에서 도용을 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재밌는 사업이 해외 진출한 이런 콘텐츠 관련된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분쟁에서 각종 컨설팅들을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면서 글로벌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한국 지식재산 또 잘하시고 아니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입니다.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입니다. 지식재산 보호해주는 예, 보호원.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자, 변리사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혹시나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혹시나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거나 이것만은 우리 구독자분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일단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쪽이라고 좀 타겟을 했을 때 계약서 좀 꼭 쓰세요. 제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NDA, MOU를 쓰시는데 뭐 다 쓰세요. 뭐 물건을 뭐 언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배상하겠다. 뭐 그 포워딩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게 뭐냐면 MOU나 NDA나 뭐가 됐든지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베트남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그런 명확한 증거를 갖다가 저희가 제출을 할 경우에 이 제3자의 상표 출원, 왜 제3자나 대부분 거래처 사람들이 출원해요. 그리고 대리점 사장님이 출원하세요. 네. 나중에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MOU나 NDA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특히나 상표에 대한 그 규정들은 반드시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정말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주신 황성필 변리사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